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기업 처음으로 매출 200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0명으로 11년 만에 초저 출산국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1960선도 내주체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950선도 내줬군요. 오늘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195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7.79포인트 0.91% 내린 1946.69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FA 폭락 속에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높이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매도세를 높이며 지수는 1950선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5,157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532억 원, 1,530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과 보험, 은행, 금융업이 올랐고 운송장비와 운수창고, 전기전자는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48% 빠지며 사흘째 뒷걸음질 쳤고 실적 부진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이 2.36% 올랐고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포스코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날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건설이 2.25% 강세를 보였고 호텔신라와 하나투어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총 거래량은 3억 9,539만 주, 거래대금은 4조 9,5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화 강세로 자동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동차주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원화 강세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자동차주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원화 강세와 생산량 감소 등 변수가 많은 점을 들어 하반기 이후에나 주가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2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3.37%, 7,000원 내린 20만 1,000원으로 장을 마감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장중 19만 9,500원까지 급락하며 심리적 지지선이 20만 원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에 나선 기아자동차도 4.88%, 2,550원 내린 49,750원의 장을 마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주가가 5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0년 10월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외에 현대모비스가 0.38% 하락했고 현대위아도 4.11% 내린 14만 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등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증시 블루칩으로 꼽히던 자동차주가 최근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원화 강세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전날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1.7%나 급감한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기아차도 이날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9%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51.1%나 급감한 4,041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자동차주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두드러진 원화 강세 때문이라며 현대차의 경우 연비 표기 오류에 따른 충당금과 마케팅 비용, 성과금 등 일회성 비용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주는 단기 하락에 이어 당분간 약세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속도가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원화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또 근무 방식 변경 등으로 생산량 증대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크게 빠졌고 또 앞으로 판매 가격 인상과 신차 발표가 점쳐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아 교보증권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지속된 데 따라 자동차의 판매가 인상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또한 하반기 이후 신차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이나 주가 모두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기업 처음으로 매출 200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작년 4분기에 매출 56조 600억 원, 영업이익 8조 8,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던 작년 3분기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은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4%, 영업이익은 9.6% 늘어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각 18.5%, 89.4%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간 실적은 매출 201조 1천억 원, 영업이익 29조 500억 원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21.9%, 영업이익은 85.7%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는 환율 변동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환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년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다만 하락폭은 2011년 0.3%에 비해 소폭 축소됐습니다. 또 일본의 12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작년에 1%의 물가 상승 목표를 내걸고 대규모 금융 완화를 실시했으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0명으로 11년 만에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를 합산해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기대값으로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선으로 꼽히는 1.3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으로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남한이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라면서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 타격으로 침략 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날 남한을 겨냥해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선박 검색 등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무기 수출과 연루된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2명과 무역회사 한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닛산 등 리튬 전지 업체가 삼성, SDI 등을 추격하기 위해 통합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투자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소니의 리튬이온 전지 사업을 축으로 한 업계 재편에 착수했습니다. 닛산 자동차와 NEC가 공동 설립한 전지업체와 소니 리튬이온 전지 사업 부문인 소니 에너지 디바이스의 통합이 유력하며 이들 업체는 연내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지 사업에는 중국과 대만 등 외국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산업혁신기구는 기술 유출을 피하기 위해 자국 업체들끼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재벌 조지 소로스가 세계 환율 전쟁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환율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으나 앞으로는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양적 완화 조치로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유로화 가치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제국들이 마찰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25일 가산동 르노 삼성타워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판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르노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질 로만 부회장과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 삼성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내수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6만 5천 대 판매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 올해 전국적으로 14개 서비스 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현재 70%에 해당하는 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프랑수아 프로보 대표는 부품에 있어서 국산화 비율을 높여왔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영향은 이전보다 덜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르노 삼성자동차는 현재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한국을 아시아 시장 확대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질 로만 부회장은 중국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차량을 부산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중형 승용차 SM5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QM5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르노 삼성 측은 올해부터 이 두 모델에 대한 개발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제와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 김광수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율 영향인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는데 현대기아차 실적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해 현대차는 매출 84조 4,697억 원, 영업이익 8조 4,3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8.6%와 5.1%가 각각 증가한 수치인데요. 기아차는 작년에 매출액 47조 2,429억 원, 영업이익 3조 5,22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11년과 비교해 매출은 9.4% 늘었고 영업이익도 0.7% 증가했습니다. 양사 모두 국내에선 내수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판매량이 소폭 줄었으나 해외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지만 엔저 현상으로 인한 환율 쇼크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에는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지난해 4분기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은 전년도 4분기 대비 1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7% 감소했습니다. 기아차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매출이 2.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50% 넘게 줄어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원화 강세 등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임금 협상 장기화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11월경 북미 시장에서 발생한 연비 사태의 충당금을 마련한 것도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의 영향은 당분간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기아차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대기아차는 환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세계 경기가 지난해처럼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환율 악재를 만남에 따라 일단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것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는 등 환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대형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 고가차 판매 비중을 높이고 지난해 74.9%였던 통합 플랫폼 적용 비율을 올해 81.4%까지 늘려서 원가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쪽에서도 해외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완성차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임하겠습니까? 네, 현대기아차는 올해도 지난해보다 소폭 성장한 741만 대의 생산 판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우선 제품 라인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올해 현대차는 유럽에서 산타페 롱힐 베이스, 신형 i10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는 유럽산 중소형 디젤차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맞춰 국내 최다 판매 모델인 아반떼의 디젤 모델을 추가합니다. 기아차는 국내 상하반기 각각 카렌스와 소울의 신차를 내놓고 중국에 이어 미국의 K3도 출시합니다. 기존 모델의 부분 변경 및 파생 모델을 각 지역별로 내놓을 계획이고요. K7이나 K9 등 중대형차 판매 비중도 늘려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기아차는 판매 딜러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김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가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현대모비스는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앞으로 광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현대모비스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광고 공모전은 2년제 이상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총 1,8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상팀에게는 광고 대행사 이노션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됩니다. 유럽 명품 업체들의 주가가 작년 한 해 동안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B 대우증권에 따르면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유로 럭셔리 지수는 2011년 말 대비 2012년에 31.8% 상승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살바토레 페레가모 주가가 63.5% 올랐으며 리시에몬과 토지의 주가도 50% 넘게 상승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프라다는 1년 사이에 무려 110% 뛰었습니다. 대우증권은 중국의 주택 가격이 중국 부호들의 명품 소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